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보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크게 빠졌다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플러스 3%까지 회복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다시 조정 흐름이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고래 세력들의 매수 관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자,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바로 어제 날짜로 해서 자,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에서 금리를 5.5%로 6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자,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라면서 조금 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좀 해주었죠. 자, 이 금리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최근 둔화세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결을 좀 했던 것이고, 자, 다만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자, 올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로,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66%와 8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 차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코인시장에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우리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 조정하면서 현재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시기보다는 이 수익 구간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을 겨냥한 리플, 비트코인 급락장에도 오히려 상승세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대장주 비트코인이 57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어제 4%가량 반등하면서 0.5달러 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가격은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서 하락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최근 엑셀을 통해서 홍콩의 해시키 그룹 산하 일본 컨설팅 기업인 해시키 D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양사는 일본 시장에서 리플레처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암호화폐는 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이전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1.8달러까지 큰 도약 직전이 있다라면서 낙관으로 견주했고, 자, 앞서 암호화폐 전문가는 지난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리플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잠재적으로 5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287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달에는 약 2배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좀 살펴보면은 지난 2013년과 17년도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리플의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렇게 추봉 차트가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만나는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어떻게든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거 패턴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하고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 리플과 SC의 소송 판사가 SC에게 29일까지 답변서 제출 명령을 했죠. 자,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자, 앞서 리플이 4월 22일에 S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서류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게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SC의 답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게 지금 3일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 리플 측의 지금 기각 요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자, SC 측에서는 이 자료가 이제 진작에 공개가 됐어야 하지만 해당 이제 전문가의 진술이 리플의 재무 기록을 요약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SC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안드레아 폭스의 선언에 대한 리플의 가처분 신청은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제공된 재무 기록에서 이제 나온 간단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뭐 합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자, 이 공이 결국에는 사란 네펀 판사에게 넘어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판사의 성향, 그리고 이 판사가 원고와 그리고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라 네펀 판사가 S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요 내역들을 과거 행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SC 같은 경우는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를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 네펀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2018년도 이 SC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었는데 이 메모에서도 SC 측에서는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라 네펀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었고,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이미 판단했다면 그때 당시 상응한 집행 조치에 이미 나섰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C가 애초부터 리플을 지금 증권성으로 이제 기소를 하긴 했지만 이 증권성 이슈를 두고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불확실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1종 조율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너희들 하루라도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 지금 SC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정한 기간을 초과하면서 굉장히 불성실한,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SC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사라 네펀 판사의 의중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현재 SC를 굉장히 좀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S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터무니없다라면서 법원에는 1,000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민사 벌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낮게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작년도에 있었던 SC와 아론 고베사의 소송에서 이 SC가 패소를 했었죠. 그리고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 측의 알데르트 변호인이 이 아론 고벤사에 대한 S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굉장히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SC의 소송 패소했던 판례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어떻게든 이제 끝이 드러나게 될 거고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소송이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 리플이 안고 있는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송도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타이밍에 맞게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된다면 역대급 폭등 흐름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세 번째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도 지금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13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20년도 12월 29일이었고요. 소송 날짜가 바로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부터 소송이 이미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 1160% 13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전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소송이 끝이 나진 않았지만 너무 소송에 지금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시거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가고 욕심을 내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많은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